경금과 신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경금은 커다란 철이지만 신금은 정화의 재련을 받아서 이미 보석 또는 귀금속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신금이죠. 그래서 이 신금은 예리한 칼, 면도칼 이렇게도 그 물상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신금의 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완성된 보석이다. 완성된 보석이다. 그래서 완성된 보석으로 광명과 빛나는 뜻이 이 신금 속에는 들어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금일주가 무토가 많으면 수기가 고갈이 되겠죠. 토국수에서 수기가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이 매장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무토가 많으면 신금이 고갈이 돼서 되기 때문에 금이 매장되기 때문에 두려운 일주가 신금일주다. 그래서 임수가 만약에 적당하게 있으면 토가 습해서 금을 잘 생하기 때문에 길하다 이런 얘기죠. 병화가 만약에 투간이 돼가지고 병화가 투간이 되면은 병신 뭐를 해요? 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합화해서 수가 되면 병화는 빛을 잃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화가 길신일 경우에는 합이 돼버리면은 안 좋지만 흉신일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병화가 투간돼서 합화해서 수가 돼버리면 병화는 빛을 잃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름에 태어난 화기가 태양하면 기토가 설기를 시켜 어둡게 해야만 하고 금을 생조해야 좋고 겨울철에 태어난 동절생이 수가 왕하면 정화가 수를 줄여주고 왜? 정인 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을 생조해야 기란 팔자가 신금 팔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금이 상징하는 건 뭐가 있느냐? 금은 보석, 재련된 금, 장식품, 화폐, 패션 디자이너, 또 인테리어 또는 액세서리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이 신금이죠. 그래서 인체로는 폐나 기관지 또는 맹장 또는 혈액, 그 다음에 치아, 그 다음에 대장, 근육, 코 또는 종아리, 장단지를 상징하는 것이 신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금은 임수, 찬물을 좋아한다. 차가운 물을 좋아해. 왜? 깨끗이 씻어주니까. 그렇죠? 임수는 보석을 깨끗이 씻어주죠. 그래서 깨끗한 것을 좋아하니까 자체가 냉정하고 생각이 섬세하고 그 다음에 예리하고 그 다음에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의 성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금은 새 것을 좋아해. 새 것을 좋아하고 주옥이라서 보석이라서 남녀 공이 아름다운 외모와 그 다음에 이성관계가 많은 일주가 신금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주위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을병정국이 경 다음에 신이에요. 무슨 계절이에요? 추수의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로 마무리를 잘하고 환경을 바꾸기를 좋아하며 또한 환경 적응이 빠른 것이 신금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일단 신금일주들은 피부가 깨끗하고 그다음에 외모가 수려한 아름다움이 있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 날카로운 칼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누가? 신금일주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타의식이 있어. 보석이니까 스타의식이 있어서 화려하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존심 또는 명예욕이 강한 것이 신금일주다 이런 얘기죠. 임수를 보면 금수 쌍청으로 맑고 깨끗하지만 자만심에 스스로 잘난 체를 하는 것이 신금일주들의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신금일주들이 잘난 체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사주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일단 신금은 단련된 기금속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미 자신이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냥 놔둬도 보석은 보석이잖아. 누가 가꾸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본인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금일주의 장점을 보면 일단 성격이 온순한 것 같긴 하지만 섬세하고 그 다음에 감수성이 예민한 것이 신금일주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부드럽고 약한 듯 보이지만 속은 굳고 단단하고 야무지고 그 다음에 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리함과 차가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일주다 이런 얘기죠. 정확하고 그 다음에 침착하다, 치밀하다. 그래서 원리 원칙주의자가 많은 것이 신금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력, 또 계산 능력이 뛰어나서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혁신 능력이 있는 것 또한 신금일주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신금일주들은 현명하고 그 다음에 냉철하다. 그래서 뛰어난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일주가 신금일주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누가? 신금일주가. 그래서 집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집안 인테리어를 뭐 의자나 뭐 소파의 위치나 이런 거를 자주 변형시키고서 보기 좋게 해주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도 신금일주다. 신금일주는 그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신금일주의 단점을 보면 신금일주는 일단 찬설이가 내려서 만물을 죽이는 그런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행동력이 강할 때는 냉혹함이 있고 그 다음에 사소한 일에도 성질을 부리는 예민함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잦은 것이 신금일주의 큰 단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왕자병이나 공주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남들이 너 잘났어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 칭찬에 약해서 이렇게 정을 주는 그런 일주들이 신금일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일단 지나치게 꼼꼼하고 예리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독점적인 성향이 강한 것도 신금일주의 단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일주들은 어떤 건강 문제에 조심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 일단 화가 왕하면 신금일주가 사주에 화가 왕하면 폐 기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신경이 예민하다 하는 것이 조심해야 할 신금의 건강관리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금일주는 직업으로는 뭘? 기획력,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영이나 금융 또는 전문직, 치과의사 또는 금속 엔지니어, 반도체 계통, 의사나 또는 보석상을 하거나 친구사, 뭐 가수나 접두부에서도 신금의 성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신묘일주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는 60갑자에서 몇 번째 해당하느냐? 28번째에 해당하는 일주가 신묘일주입니다. 28번째. 그래서 신묘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나? 신묘는 천파, 장성, 편재, 음착살, 그 다음에 현침살, 그 다음에 방해살, 음욕살과 철새, 계금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신자와 그다음에 묘자가 끝이 뾰족하죠. 그자가 뾰족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침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에게 뼈 있는 말, 남 찌르는 말을 잘 하는 것을 우리는 현침살이라고 하는데 이 살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다른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60갑자의 일주의 성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은 임수와 병화를 좋아한다. 신금은 임수와 병화를 좋아한다. 임수는
보석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의미가 있고, 병화는 빛을 발해서 보석이 더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묘일주는 신금은 임수와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일주죠. 신이 지지에 묘를 깔았을 때, 신묘일주라고 얘기하는데, 12운성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는 식간 중에서 지지에 묘를 깔 수 있는 것은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그리고 계묘가 있죠. 그래서 을목이 묘목을 깔았을 때는 걸록지에 해당하고, 정화와 기토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12운성을 같이 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신묘는 절지에 해당하고, 계수는 묘가 장생이 되는 거죠. 이 묘 속에는 지장간이 갑과 그 다음에 을목이 들어있죠. 갑목과 을목. 그래서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극하는 거 재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과 을은 모두 재물인데 정재와 편재를 깔고 있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돈방석에 앉아있는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묘는 우리가 동물의 토끼를 얘기하는 거죠. 토끼. 그래서 토끼는 일단 재빠르다. 그 다음에 영특하다. 그 다음에 놀란 토끼. 귀엽다. 이런 거를 연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달에서 그 옥토끼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방아를 찢고 있는 게 떡방아가 아니고, 사실은 무슨 방아가 평화로이 방아를 찢는데 떡방아가 아니고 뭐예요? 무슨 방아를 찢고 있을까요? 평화로운 그런 방아를 찢고 있는데, 천년만년 평화롭게 풍요로운 세계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살고 싶은 이상세계를 우리 선조들은 꿈꿔왔기 때문에 그게 동화로도 표현을 하고 있죠. 토끼는 장수의 상징이다. 장수의 상징이고 달의 정령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토끼는 어때요? 우리가 저 군대 있을 때 그 겨울에 유격훈련이라는 걸 가가지고 그 산에서 점심 먹고 토끼 머리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는 사람들이 쫙 줄 서가지고 쫙 몰면 도망을 어디로만 도망갈까요? 위로 도망옵니다. 산 위로. 그러니까 산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잡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토끼는 일단 재주가 많다. 특히 뭐가 좋아? 손재주가 좋다. 그래서 개척 정신과 그 다음에 재물, 이재 능력이 뛰어나다. 토끼는 끈기가 부족한 것이 결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묘일주는 어떤 직업이 인연이 있는가, 그래서 손재주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보기술이나 전자, 의학계, 그 다음에 연구지, 금융기관, 현침살이 있어서 친구사의 역할도 잘 한답니다. 그래서 자수, 재봉틀 받는 거죠. 바늘로 의상을 제작하거나 제과점 등의 인연이 있는 일주가 신묘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묘일주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신묘, 신은 뭐예요? 신은 가입, 보석, 명품 또는 수술용 칼 이런 거를 물상으로 연상을 해볼 수가 있죠. 묘는 뭡니까? 묘는 토끼, 까탈스럽고 그 다음에 신이 봤을 때는 편재죠. 그래서 부인 이런 거를 연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신묘일주는 사익강으로는 최악이다. 왜? 까탈스럽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신묘 말 그대로 신묘하다. 총명하고 영리하고 또한 기억력이 비상한 일주가 신묘일주다. 잘 느는데 명수다. 신금이 폭이 좁죠. 그래서 폭이 좁고 날카로운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보석을 머리에다 꽂은 토끼. 토끼가 신금을 머리에다 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석을 머리에다 꽂은 토끼. 그래서 명예욕도 그리고 과시욕도 굉장히 많은 일주가 신묘일주다. 잘나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묘일주의 남자는 일단 부인 자리가 편재이고 도하다 그랬죠. 자오묘유는 도하라 그랬죠. 바람 좀 피고 까탈스러우니까 부인을 달달 볶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묘일지 여자는 일단 교양 있고 매너 있고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신묘일지 여자는 교양 있고 매너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체면치레를 잘한다. 명품으로 과시욕, 머리에다 보석을 꽂았으니 얼마나 과시를 하고 싶겠어요. 과시욕이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무능할 수 있는 일주가 신묘일주 여자더라. 그래서 신묘일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했어요. 일지에 뭘 갈았어요? 절궁이죠. 절궁. 일지가 저 12운성의 절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변화가 많다. 변화가 많고 성격이 변덕이 심하다. 아니면 생활상 변동이 많다. 이런 게 신묘일주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신앙하면 사업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신약하면 평생 고생만 하고 얻는 것은 적은 일주가 신묘일주다. 이런 얘기죠. 신묘일주가 격이 좋으면 즉 상격이면 경찰이나 의사, 의류 또는 잡화 계통에서 성공을 한다. 그렇지만 합격인 경우에는 조그만 기술로 목공사나 잡화점, 칼국수 계통에서 고생한다. 뭐 칼국수를 요즘 잘 만들어서 유행을 타면 돈을 많이 벌기도 하죠. 그렇지만 몸은 고생을 한다. 일지에 편제를 깔고 있어서 큰 돈을 벌 것 같긴 하지만 큰 돈을 버는 경우, 즉 크게 되는 경우는 드물더라. 누가? 신묘일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지의 묘는 부부 이별수가 있다. 단 계묘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을묘, 그다음에 뭡니까? 정묘, 또 기묘, 그다음에 신묘, 계묘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을묘, 정묘, 기묘, 그다음에 신묘는 부부 이별수가 있는 것이 간명의 경험상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묘일자, 신묘일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적은 사업을 하는 데는 그 의상실 또는 포목점, 그다음에 미용실, 이발소, 문구점, 잡화, 목공소, 공장, 그다음에 칼국수 전문점이나 편의점, 정원사 등이 신묘일주의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재성이 만약에 왕하며 그다음에 재성이 왕하며 집토끼 상이다. 원래 토끼가 번식력도 강하죠. 그래서 번식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죄를 취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일주가 신묘일주더라.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에 신경이 대단하다. 신경이 대단히 예민하다. 그래서 스스로 불안하고 성급하고 변화가 많은 일주가 신묘일주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묘목은 초목을 얘기하는 거죠. 초목이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칼, 신금, 칼과 서리로 축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탈제. 초목, 묘목이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칼과 서리로 탈제, 재물을 빼앗기는 탈제의 소지가 있는 일주가 신묘일주다. 그래서 경우는 밝지만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다. 그래서 침착성이 부족해서 일의 진행에 차질이 많아서 결과가 시원치 않은 것이 신묘일주더라. 이런 얘기죠. 일지가 절궁이라고 했어요. 일지 절궁이기 때문에 행동보다 말이 앞서더라.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 변화가 많은 일주가 신묘일주다. 생활의 변화도 많고 신의는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배신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일주가 신묘일주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지가 뭐예요? 합덕하죠. 간지가 합덕일주는 큰 애로사항을 얻기는 하지만 간지가 불합하는 일주는 간지가 불합한 서로 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극을 하는 일주는 풍파가 많다. 그리고 소심하고 소극적인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죠. 임수가 투간되면 통간이 돼서 금생수에서 통간이 돼서 돈은 없을지라도 아프지는 않지만 만약에 수가 없으면 몸도 아프고 돈도 부실한 그런 일주가 신묘일주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신앙하면 사업 방면에 능력이 있고 신약하면 평생 고생이 많고 얻는 것이 적은 일주가 신묘일주더라. 그래서 일지편재인 사람은 처에게 의지하려는 그런 상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처를 고생시킨다. 뭐 사랑을 하면은 고생도 낙으로 알 수도 있겠죠. 일단 목욕궁이기 때문에 신약하면 할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일주가 신묘일주다 이런 얘기죠. 신묘일주의 남자는 성격이 어떤가? 지금까지는 남자 여자 공이 공통적인 얘기를 했었고 남자는 일단 내성적인 성품이다. 내성적인 성품으로 성급하고 변화가 많고 손재주가 있긴 있지만 손재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기술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처를 고생시키거나 또는 처에게 매달려서 사는 경우가 많은 일주가 신묘일주다. 상격은 의사나 기술 또는 상업계에서 성공을 할 수 있지만 큰 발전이 있기는 어렵다. 큰 발전은 어려운 일주가 신묘일주다 이런 얘기죠. 신금이 원래 좀 작은 보석 뭐 이런 거를 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개는 기술계통 또는 직장생활, 잡화점, 목공소, 하원 또는 죽세공품 또는 분식점, 편의점, 치킨 전문점 뭐 아까는 칼국수집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일주가 신묘일주의 남자들아 이런 얘기죠. 재물을 많이 만져본다. 일단 지지에 재물을 깔았으니까 재물을 많이 만져보기는 한다. 내가 신앙해야지 그 재물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신묘일주의 남자는 그렇고 그럼 신묘일주의 여자는 어떤가? 신묘일주의 여자 역시 어때요? 청명하죠. 그렇죠. 이제 능력이 뛰어나다. 이제 능력은 뛰어나다. 이제 능력이 뛰어나고 재치가 있다. 그렇지만 평생 돈 때문에 우는 상이다. 그랬어요. 다음에 남편복이 약하다. 남편복이 약하니까 남편이 무력하거나 또는 주색에 빠질 염려가 있다. 주색에 빠질 염려가 있다. 본인이 상업이나 기술계통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이 강하고 불로소득은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 신묘일주의 여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힘들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는 또 힘이 들더라 이런 얘기죠. 부부의 인연이 약한데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주가 신묘일주다. 합격은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기도 한다. 일단 손재주가 많다고 그랬죠. 신묘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손재주가 특별해서 재봉틀, 자수 능력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간호사나 의사 또는 의상 디자이너 또는 제빵사 또는 미용실을 경영하기도 하는 일주가 신묘일주의 여자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신묘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